나는 이 국밥을 먹을 돈이 없는데 정말 공짜로 먹어도 되나? 걱정 말고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안 돼요. 7조의 물류 대기업 재벌 회장은 왜 거짓골로 국밥을 공짜로 대접받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47층짜리 통유리 빌딩 꼭대기층 회장실 창밖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김순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65,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올려붙인 포마드 헤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레이 수트,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7조 원 규모의 순정물류그룹, 밑바닥 화물 상차 노동자 출신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물류 왕좌에 오른 여자. 그 여자가 오늘 처음으로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박지훈이 데려온 여자. 25살 이미정. 1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회장실 소파. 지훈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정색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순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7, 재벌 2세. 여자가 줄을 섰으면 섰지 부족할 게 없는 아이였습니다. 데려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30분 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정의 눈이 처음으로 가늘어졌습니다. 수수한 면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 화장기 없는 얼굴. 머리는 뒤로 질끈 묶었고 신발은 흰 운동화였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감이라면 을에 풍기는 그 명품 냄새가 없었습니다. 이미정은 소파 앞에 서서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미정입니다.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맑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순정은 그 눈을 한번 봤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다른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 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오래 일한 손이었습니다. 구두 뒤축은 조금 닳아 있었고 블라우스 소매단에는 다려서 가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있는 집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순정은 찻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일해요?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입니다. 부모님은?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순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됐어요. 그만 나가봐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얘기해.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미정이는 나가 있어. 순정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을 봐온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이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감이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를 감으로만 들릴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순정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비서. 네, 회장님. 아까 그 여자. 이름 이미정. 사는 곳이랑 일하는 곳 알아내. 상세한 신원조사는 보고서로 작성해서 올리고 나한테 보고하기 전에 빈틈없이 채워. 알겠습니다. 순정은 잠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 그 맑고 단단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애써 털어냈습니다. 눈빛만으로 사람을 볼 만큼 순정은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오전, 순정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때자국이 묻은 허름한 누비 손바지, 다 떨어진 고무신, 헝클어진 백발 가발을 머리에 눌러쓰고 검정대가 낀 것처럼 보이도록 손톱에 분장을 입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정은 잠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5의 밑바닥 노인. 10년 전의 자신과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쓴웃음이 났습니다. 비서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실 겁니까? 내가 직접 보는 스타일 잊었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 비서. 순정이 가발을 고쳐 썼습니다. 사람은 무대 위에서 보는 게 아니야. 무대 내려왔을 때 봐야 진짜가 보여. 비서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안, 낡은 간판, 빛바랜 플라스틱 지붕, 유리창에는 김이 잔뜩 서린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구수한 뼈 국물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테이블 8개짜리 작은 공간. 점심때가 되자 어느새 어르신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순정은 문 앞에서 쭈뼛거렸습니다. 안을 훑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 뒤로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 이미정이었습니다. 국물을 퍼담고 밥을 나르고 빈 그릇을 걷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몸이었습니다. 외국인 직원 2명과 부대끼며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면서도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순정은 카운터 앞에서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갑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주머니를 뒤지는 신용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척, 돈이 없는 척이었습니다. 이미정이 순정을 봤습니다. 힐끗 봤다가 다시 봤습니다.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있는 노인. 발은 다른 고무신, 바지는 때가 묻어 뻣뻣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눈빛은 공허하고 얼굴에는 오래된 배고픔이 써 있었습니다. 이미정은 잠시 주방 쪽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순정 쪽으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나는 돈이.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이미정은 순정의 팔꿈치를 살며시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장 안쪽 구석 자리였습니다.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잠깐만요. 잠시 뒤 이미정이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순대 한 접시, 그리고 손에 쥔 식혜 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식혜 캔을 슬쩍 국밥 옆에 밀어두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드시는 거 아무도 몰라요. 편하게 드시고 가세요. 그 말이 65먹은 회장의 심장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순정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구수하고 진했습니다. 연기를 하는 것인지 진짜인지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이미정 씨. 카운터 안쪽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50대 중반의 국밥집 주인 박 여사였습니다.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이미정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또야? 또 그거야? 밥 공짜로 퍼주는 거 오늘이 몇 번째야? 이미정이 얼른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돈 낼게요, 사장님. 그냥 편하게 드시게 해주세요. 내가 내 월급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박 여사가 이미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 장사 망치는 게 걱정이 아니야. 네가 걱정이라고. 이미정 씨 자식이 셋이나 되면서 셋이나 되는 애들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남밥을 그렇게 퍼줘? 식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순정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자식이 셋. 이미정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박 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손을 놓았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투덜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정은 순정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정은 시선을 국밥으로 내렸습니다. 속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가 셋. 박 여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식이 셋이라고. 순정의 머릿속에서 아까까지 열리던 문이 소리도 없이 닫혔습니다. 얼굴에 자연스럽게 변장을 눈치챈 건 아닌지 의심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의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미정의 표정도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오래된 일상이었습니다. 순정은 국밥을 마저 먹지 못하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맑은 눈빛이 연기가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셋이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25의 애가 셋.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으면. 아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진하고 사람을 쉽게 믿는 아이. 저런 여자한테 걸려들었구나. 순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국밥값을 테이블 위에 놓고 싶었지만 거지 행색에 지갑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데 등 뒤에서 이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내일도 오세요. 순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나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다 봤으면 됐지. 하지만 그 목소리가 귀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국밥집 유리창에 주황빛이 번졌습니다. 이미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12시간 서 있던 발바닥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지만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을 꾹꾹 눌러가며 남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이 남기고 간 게 있었습니다. 반도 못 먹은 순대 한 접시, 국물이 넉넉히 남은 뚝배기. 이미정은 주방 구석에서 검정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반찬통을 넣고 통에서 팔고 남은 국물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모으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미정 씨, 그거 또 싸가는 거야? 네, 사장님. 애들 저녁이요. 아이고, 그 애들이 불쌍하지. 다 큰 어른이 남은 국밥 싸가서 먹이고. 맛있게 먹어요, 애들이. 이미정은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박 여사가 잠깐 멈추다가 소시지 한 봉지를 봉투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애들 줘. 이뻐서 챙기는 거 아니야. 사장님. 가 빨리. 이미정은 꾸벅 인사를 하고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 낡은 코트를 걸친 노인 하나가 전봇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순정이었습니다. 어제 변장을 하고 국밥집을 나선 뒤 순정은 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일단 물러나 있으라 지시하고 혼자 이미정의 퇴근길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보는 스타일. 그건 평생 바꾼 적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미정이 국밥집 문을 나서며 봉투를 고쳐주었습니다. 어깨가 좀 내려가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던 몸이 내뿜는 피로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고 단단했습니다. 순정은 전봇대 뒤에 바짝 붙어서 그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공원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이미정의 발이 멈췄습니다. 공원 벤치 위에 박스를 덮고 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신문지를 여러 겹 덮어 쓴 할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미정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반찬통 하나를 꺼내어 벤치 옆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찾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정이 다시 걸음을 멈추더니 헐레벌떡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입구 건너편 편의점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금세 생수 한 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벤치로 돌아와 반찬통 옆에 생수를 올려놓았습니다. 체하지 마세요, 어르신.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순정은 그 모습을 나무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저렇게 사람들 도와주는 걸 보니 자기 손해만 보는 맹탕이구만.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평생 스스로에게 다짐해온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실력보다 인성과 의리를 봐야 한다. 7조 원짜리 그룹을 일구면서 숱한 배신과 속임수를 당하면서 그 모든 것을 거르고 남긴 단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눈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셋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정은 이미정이 다시 봉투를 들고 걸음을 옮기는 걸 보며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건물들이 낡아졌습니다. 빌라와 빌라 사이 좁은 틈에 끼어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 이미정이 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계단 앞에서 봉투를 고쳐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2층 창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7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작은 머리가 창밖으로 쑥 빠져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왔다. 오빠 엄마 왔어. 잠시 뒤 건물 입구 문이 쾅 열렸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가 계단을 쿵쿵 뛰어내려오더니 이미정의 허벅지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이미정이 아이 머리를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알아. 맛있는 거 가져왔어. 올라가자. 그때 7살짜리 첫째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등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포대기에 쌓인 아기였습니다. 이제 갓 돌이 넘은 막내였습니다. 엄마, 막내 계속 울었어. 내가 달랬어. 수고했어. 우리 예쁜 거. 이미정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가 이미정의 품에 닿자마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순정은 골목 어귀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새 아이, 초등학생 여자아이, 유치원생 남자아이, 갓난아기. 셋이 다였습니다. 숫자를 머릿속에서 세어봤습니다. 25, 첫째가 7. 그렇다면 18살에 낳은 것입니다. 미성년자 때 순정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아까까지 마음속에서 겨우 열어두었던 문이 이번에는 완전히 닫혔습니다. 쿵 소리도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얼마나 문란하게 산 것인가. 국밥집에서 보여준 친절함, 공원에서 할아버지에게 생수를 건네던 그 모습, 그 모든 것이 순간 지워졌습니다. 좋은 인성이 다 무슨 소용인가. 저런 아이를 셋씩이나 낳아놓고 이제 와서 재벌가에 발을 들이겠다고? 이미정이 아기를 등에 업고 5살짜리 손을 잡아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첫째는 봉투를 대신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작고 좁고 낡은 원룸. 저 안에 4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돌아섰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가져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빠를수록 그 원룸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 회장 집무실. 순정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오래도록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이미정의 맑고 단단한 눈. 하지만 그 다음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셋. 아이가 셋. 순정은 찻잔을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비서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현금 3억. 그리고 30평 주택 하나.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로. 빠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미정이라는 여자한테 연락해. 내 계열사 카페로 부르게.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전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어. 순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끝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정물류그룹 본사. 비서 이 실장이 회장 집무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미정 씨 측에 연락했습니다. 오후에 강남 계열사 카페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신원조사 보고서 오늘 오후에 완성됩니다. 카페 다녀와서 봤지 뭐. 이미 충분히 봤어. 그리고 카페는 손님 다 내보내. 이 실장은 입술을 한번 달싹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오전 내내 순정은 결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 한켠에서는 어제 본 장면들이 계속 스쳤습니다. 골목에서 쏟아져 나오던 새 아이. 봉투를 대신 들고 계단을 오르던 7살짜리 첫째. 허벅지에 얼굴을 파묻던 5살짜리. 아기를 받아 앉자마자 뚝 그치던 울음소리. 순정은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집중해. 혼잣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강남 계열사 카페 VIP룸. 통유리 너머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테이블은 하나, 의자는 둘. 김순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제의 거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흠 하나 없는 실크 수트, 화려한 다이아몬드 브로치, 단단하게 올려붙인 헤어. 탁자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만으로도 공기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카페 직원이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일하다 급히 나온 게 역력했습니다. 물이 빠진 하늘색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 어깨에는 헤어진 에코백 하나, 머리는 대충 뒤로 넘겨 핀으로 꽂았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순정의 수트와 브로치가 유리처럼 빛나는 그 공간 안에서 이미정은 몹시 작아 보였습니다. 이미정은 잠깐 멈칫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순정은 대답 대신 이미정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 시선이 느리고 차가웠습니다. 앉아요. 이미정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마주 봤습니다. 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쁜 사람 불러놓고 시간 낭비 안 시킬게요. 할 말만 할게. 찻잔을 천천히 들었다 내려놓으며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3억 드릴게요. 그리고 30평 주택. 강북 쪽으로 깨끗하게 알아봐뒀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알아봐 줄 수도 있어요. 이미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순정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지훈이한테서 손 떼요. 이 결혼 나는 절대 못해. 어차피 내가 직접 나서면 어떻게든 막히게 되어 있어요. 서로 짐만 빼지 말고 챙길 것 챙기고 깔끔하게 끝내자는 거야. 이미정은 가만히 순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정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면 흉한 꼴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아들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
그걸 알고 결정해요.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가 셋 딸린 사람이랑 내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부드러운 어조로 포장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이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순정은 그걸 보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는 사람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정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주신다는 것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뭐? 돈도 집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처음부터 지훈 씨 재벌 아들인 줄 몰랐어요. 국밥집에 자주 오는 또래 친구라 친하게 지냈고 그러다가 마음이 생겼어요. 사귀게 된 것도 그랬고요.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회장님을 소개해 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일주일 동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세계가 저랑은 다른 세계라는 걸 알면서도 지훈 씨 마음이 진심인 게 느껴져서 저도 도망가지 못했어요. 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슬프고요. 신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말이 멈췄습니다. 이미정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 얘기를 꺼내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한참 뒤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랑 지훈 씨는 어울릴 수 없는 세계예요.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지훈 씨 만나서 해결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코백을 어깨에 들었습니다. 순정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정은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떠날 때 저 아이 눈빛, 화내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돈 봉투를 거절한 것도 꾸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얘기를 꺼내려다 멈춘 것도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변명하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해명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멈췄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저 나이에 알고 있는 것처럼 순정은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됐어. 잘 됐어. 저렇게 깔끔한 게 오히려 나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식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 시각 공원. 이미정은 지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지훈은 이미정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 만났어? 이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얇게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 왜? 우리 그만하자.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정아, 들어봐. 이미정이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지훈 씨 세계랑은 달라. 그냥 처음부터 달랐어. 내가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지. 사실은 알고 있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훈 씨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야. 어머니가 일군 거 지켜야 하는 게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나야. 그냥 국밥집에서 일하는 나. 나한테 미정이가 그냥 나면 어때? 지훈 씨. 이미정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나 사실 숨긴 게 있어. 지훈이 멈췄습니다. 뭔데? 이미정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아이가 셋 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7살, 5살, 1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내 아이들이야. 내가 키우고 있어. 미정의 눈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설명하려면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지금 이 남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짧아야 했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정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웠어. 진심으로. 돌아서는 발이 무거웠습니다. 미정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졌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공원 입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정물류그룹 회장 집무실. 순정은 책상 앞에 앉아 결제판을 펼쳐들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아들이 잠깐 상처받겠지만 지나갈 일이었습니다. 재벌가 아들이 겪어야 할 첫 번째 시련 정도로 생각하면 됐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찍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셋, 첫째가 7. 그 나이에 동생을 업고 계단을 내려오던 모습, 봉투를 대신 들고 뒤를 따르던 모습. 순정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해.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비서. 네, 회장님. 신원조사 보고서. 이제 필요 없어. 이미 다 끝났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왜? 가족 사항이 조금 특이하던데요. 보고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2번이었습니다. 이 실장이 2번 말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20년을 곁에서 지켜본 비서였습니다. 쓸데없이 2번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정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이 비서가 2번 말한 거면 보라는 거구만. 이리 가져와. 보고서는 두꺼웠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기본 인적사항. 이미정, 만 25. 부모 없음. 고졸. 현 직장 국밥집 근무 3년. 순정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족사항. 친오빠 이태성, 향년 31살. 사망일자 8개월 전. 사인 급성 백혈병. 순정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이태성의 자녀 3명. 장녀 이하은 7세. 장남 이태준 5세. 차녀 이태리 1살. 생모는 남편 투병 중 가출, 현 소재 불명. 새 아이의 현 보호자 이미정. 법적 후견인 등록 여부 진행 중. 생계 유지를 위해 국밥집 주간 근무 외 야간 배달 대행 부업 병행 기록 있음. 순정의 손이 천천히 보고서 위에 내려갔습니다.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카였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오빠의 아내는 도망갔습니다. 25짜리 여동생이 혼자 남아 새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없는 돈으로 남은 음식을 봉투에 담아가면서 야간 배달까지 뛰면서 카페에서 아이들에 대해 해명하려다 입술을 깨물고 멈추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말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눈빛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라고. 순정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3개 열렸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이미정과 헤어진 직후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미정이 만났어요? 순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성큼 걸어 들어오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정이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이가 셋 있다고. 제가 처음 듣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뭘 하신 건지 알아요? 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항상 서늘하고 단단하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그 눈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실장이 조용히 지훈 쪽으로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눈짓이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라는. 지훈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 읽어 내려가는 눈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조카, 오빠 사망, 생모 가출, 보호자, 이미정.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이들이 미정이 조카잖아요. 오빠가 죽고 혼자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걸 모르고. 알아. 순정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알았어. 지훈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이한테 무슨 말 하셨어요? 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정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냐고요? 그 애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아이 셋 키우면서 밤에 배달까지 뛰는 애한테 어머니가 뭐라고 한 거예요? 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 순정의 가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 더 크지 않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철칙, 인성과 의리, 그 기준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두 눈으로 보면서 스스로 그 철칙을 짓밟았습니다. 눈에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65평생 남 앞에서 운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실장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 뒤 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습니다. 지훈아, 네. 이 일은 내가 만든 일이야. 내가 직접 수습한다. 어머니, 내가 나서지 마. 지켜봐. 지훈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순정이 이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이랑 장난감, 입을 옷. 아이들 나이 알지?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 직접 갈 거야. 이 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이미정의 원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7살 하은이가 5살 태준이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고 막내 태리는 이미정 옆에 바짝 붙어 자고 있었습니다. 이미정은 불을 끄지 않은 채 부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지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이 커지던 그 얼굴,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죽었다고, 조카들이라고, 자신이 미혼모가 아니라고. 그랬다면 회장님이 믿었을까요?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정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 씨가 좋았습니다. 그냥 지훈 씨가 좋았습니다. 국밥 먹고 설거지하는 자신 옆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던 사람.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했습니다. 오래 알아온 것처럼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막내 테리가 잠결에 뒤척이다 이미정의 무릎을 꼭 쥐었습니다. 이미정은 그 작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순정물류그룹 회장 전용 차고 이 실장이 차 트렁크 앞에 서서 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옷 세트, 과자 봉지들, 인형, 장난감 자동차, 블록 세트, 테이블 위에 쌓인 것들이 작은 언덕처럼 보였습니다. 순정이 코트를 걸치며 내려왔습니다. 짐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7살짜리 여자아이 좋아할 만한 거 있어? 인형 3종류 넣었습니다. 5살 남자아이는 공룡 피규어랑 블록이요. 아기는 딸랑이랑 부드러운 천인형입니다. 순정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과자 종류가 너무 단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이 실장이 슬쩍 웃음기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쌀과자랑 건강 스낵도 넣었습니다. 회장님. 순정은 더 말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원룸 건물 앞,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이 실장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순정이 내렸습니다.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려는 이 실장에게 순정이 말했습니다. 차에 있어. 회장님, 혼자 갈 거야. 이 실장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정이 짐 봉투를 직접 양손에 나눠들었습니다. 7조 원 그룹 총수가 골목 입구에서 어린이 과자 봉투와 장난감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순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 끝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7살짜리 목소리였습니다. 순정은 잠깐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평생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있잖아. 이미정 씨랑 아주 친한 할머니야. 문 안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엄마 친구 할머니래. 엄마 친구 할머니? 그런 사람 있어? 몰라.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순정은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7살짜리 하은이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똑똑한 눈이었습니다. 순정을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할머니 엄마가 지금 일하러 갔는데요. 알아. 할머니가 기다리면 안 될까? 하은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5살짜리 태준이가 어느새 나와 문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저거 뭐예요? 순정이 봉투를 살짝 들어보였습니다. 공룡 있어. 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룡이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순정은 이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겸 거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개어져 있었고 장난감 몇 개가 구석에 나란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돈돼 있었습니다. 좁았지만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랐다는 걸 이 방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아이들 앞에 봉투를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태준이가 봉투를 뒤집어 쏟자마자 공룡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우와!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은이는 봉투를 열어 천천히 살폈습니다. 인형을 꺼내보고 다시 넣고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순정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주면 나중에 뭐 시키려고요? 순정이 멈췄습니다. 7살짜리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거 없어. 진짜요? 진짜. 하은이가 순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막내 테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테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자 입술이 떨렸습니다.
순정이 천인형을 집어 흔들었습니다.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테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순정이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테리가 손을 뻗었습니다. 순정은 테리가 인형을 잡도록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인형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주.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판단으로 어머니를 쫓아내려 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이 내민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이가 공룡을 들고 순정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 공룡 이름이 뭐예요?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너무 길다. 나는 티티라고 부를래요. 순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음대로 해. 태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보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 어떻게 알아요? 순정은 잠깐 대답을 골랐습니다. 엄마가 많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서 친해졌어.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응. 할머니도 알아요? 우리 엄마 밥 늦게 먹어요. 우리 다 먹이고 나서 맨 나중에 먹어요. 그리고 추운 날도 우리 이불 다 덮어주고 자기는 얇은 거 덮어요. 나 다 알아요. 7살짜리가 말하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어른의 담담함과 달랐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이미 아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오래 서 있다가 걷는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정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아직 두르고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하루치 피로가 고스란히 써 있었습니다. 방 안을 보다가 굳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김순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태리를 무릎에 앉히고 태준이는 옆에 바짝 붙어 공룡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정의 손에서 봉투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태준이가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왔어. 선물 줬어. 공룡이야. 하은이가 인형을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미정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정을 봤습니다. 덜덜 떨렸습니다. 회장님, 지훈 씨랑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 여기까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집까지 왜 오신 거예요? 순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테리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혔습니다. 태준이가 잡아당겼지만 부드럽게 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정 앞에 섰습니다. 이미정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미정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회장님, 미정아. 순정의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습니다. 내가 틀렸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도 하은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정이 무릎을 짚은 채 고개를 들어 이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게 있어. 사람은 실력보다 인성과 의리를 봐야 한다. 그게 내 기준이었어. 7조 원짜리 회사를 일구면서 숱하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으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온 단 하나의 기준이야.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기준을 가장 잘 지킨 사람 앞에서 내 손으로 그 기준을 밟아버렸어. 이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국밥집에서 봤어. 공원에서도 봤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봤어. 눈빛도 봤어. 그런데 아이들이 셋이라는 말에 다 없애버렸어. 보고도 못 본 척했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보고서 봤어. 아이들이 조카라는 거, 오빠가 죽었다는 거, 내가 혼자 거둔 거, 카페에서 말하려다 입술 깨물고 멈춘 게 그거였구나. 이미정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미정아. 순정이 이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이미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기다리는 순정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얼굴이 두려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눈빛이 차갑고 서늘해서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65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미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미정아,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순정의 손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무릎 꿇고 있던 시간이 길었는지 순정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이미정이 반사적으로 팔을 붙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순정이 이미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미정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이들이 조카라고. 오빠 얘기도요. 그냥 제가 다 감당하면 될 것 같아서.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순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을 사람이 못 됐던 거지. 하은이가 조용히 이미정 옆으로 왔습니다. 이미정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이미정이 하은이 머리를 쓸어내리며 웃으려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순정이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하은이가 순정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쁜 짓 했어. 그래서 사과하는 거야. 하은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머니가요? 응. 할머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하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사과했으니까요. 우리 엄마 착해서 다 용서해줘요. 태준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 다 용서해줘요. 나도 실수해도 다 용서해줘요. 이미정이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쏟았습니다. 순정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미정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말할게. 이미정이 순정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내 기준으로 사람을 봐왔어. 인성과 의리. 그게 전부였어. 그 기준 하나로 사람을 쓰고 내 곁에 두고 믿었어. 순정이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너는 그 기준을 내가 지금까지 만난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어. 이미정이 숨을 멈췄습니다. 오빠 아이들 셋을 혼자 거두고 남은 밥 사가고 공원 할아버지한테 생수 사다 주고 국밥집에서 어르신 몰래 밥 내어주고 카페에서 내가 모진 말 퍼부어도 눈빛 흔들리지 않고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그걸 다 봤어. 보면서도 외면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크게 잘못했어. 이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응. 저는 지훈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알아.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았어요. 알아. 그리고 아이들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조카들이지만 제 자식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제가 키울 거예요. 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어느 집 며느리가 되든 이 아이들이랑 같이 해요.
그 조건 안 되면 저는 어디도 못 가요. 순정이 이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정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면 되지. 이미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내 손주로 여길 거야. 법적으로 어떻든 상관없어. 내 눈에는 내 손주야. 순정이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할머니 싫어? 하은이가 잠깐 고민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싫어요. 태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안 싫어요. 할머니 공룡 줬잖아요. 막내 태리가 딸랑이를 흔들며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순정이 그 웃음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네. 가족으로 같이 같은 곳 보고 걸어가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미정이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정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방 안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이미정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정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지훈이 한 발 들어왔습니다. 이미정이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 씨, 미정아. 지훈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반지 케이스였습니다. 이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나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 지훈이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단순하고 단단한 반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나는 처음부터 너랑 살고 싶었어. 지금도 그래. 아이들이랑 같이. 이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원에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나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잖아. 나랑 살자. 아이들이랑 같이. 어머니도 같이. 우리 가족으로. 태준이가 지훈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저도요? 지훈이 태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도, 저도요? 하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너도. 태리가 딸랑이를 흔들었습니다. 태리도. 이미정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훈이 반지를 꺼내 이미정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순정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 이미정의 얼굴, 새 아이들. 평생 7조 원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꽉 찬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순정이 나지막하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잠깐 멈췄습니다. 한 번은 제대로 봤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작고 소박한 예식장.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순정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미정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미정이 편한 방식으로. 하얀 시폰 원피스를 입은 이미정은 그날 처음으로 어른처럼 웃었습니다. 수척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맑고 환했습니다. 지훈은 이미정의 손을 잡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은이는 꽃을 들고 앞에서 걸었습니다. 태준이는 옆에서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태리는 순정의 품에 안겨 딸랑이를 흔들었습니다. 순정은 그날 우아한 리넨 원피스를 입고 태리를 안은 채 하객들 사이에서 가장 환하게 웃은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여행지는 몰디브였습니다. 새파란 바다, 끝없는 하늘. 석양이 내려앉는 수평선 앞에
다섯 식구가 나란히 섰습니다. 지훈이 이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가 이미정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이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리는 이미정의 등에 엎여 바람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섞인 하늘이 바다 위에 잔잔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순정이 파나마 해챙을 살짝 올리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주 셋이 뛰어노는 모래사장, 아들이 며느리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는 모습, 석양이 그 모든 것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정은 눈을 가늘게 뜨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 됐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